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입니다. 네, 오늘은 테슬라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게 되었습니다. 전세계 유튜버 분들께서 모델 Y 주니퍼 관련된 소식을 많이 올리고 계시죠. 지금 이렇게 띄워놓은 것도 미국 유튜버 분이시고, 그 밖에 카와오라든지 뭐라고 하죠? 이게 오토괴? 누가 봐도 독일 분으로 보이는 그 유튜버 있지 않습니까? 저 유튜브 시작하기 전에도 계속 봤던 유튜버인데 굉장히 많은 유튜버 분들이 이 영상 올리고 계시고, 그리고 몇 분 전에 테슬라에서 직접 일하시는 한국인 유튜버 분 계시죠. 드라이브 오디스 그분께서도 영상 올린 게 있어가지고 참고하실 게 많아요.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아웃 오브 스펙 리뷰스라는 이 유튜버 분의 이 영상 1시간짜리 넘는 영상을 좀 요약해가지고 좀 보여드리면서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모델 Y 주니퍼 관련된 좀 디테일한 부분이니까 직접 리뷰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리뷰한 것을 또 리뷰하는 것도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논문도 리뷰 논문 있지 않습니까? 네, 각설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화이트가 굉장히 좀 이쁘게 보입니다. 제가 전 영상에 말씀드렸지만 사게 되면 아마 화이트 사지 않을까? 이래서 화이트를 유로화했나? 근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거 중국에서는 이미 적용이 됐던 내용입니다. 되게 좀 잘 어울리는 디자인인 것 같고요. 디자인 보시면은 기본적인 차체가 둥글둥글하지만 이런 파팅 라인 자체가 좀 직선 비슷하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프랑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모델 3 모델 Y 보면 이쪽이 이렇게 좀 둥그스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각이 진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되죠. 그리고 이 앞에 안개등이 있었던 자리, 이게 좀 올라오면서 여기가 헤드라이트가 되죠. 여기가 이제 주간주행증 DRL이 들어오는 자리고, 현대기아 차들 여기에 DRL 되면서 실제 헤드라이트는 여기에 위치하게 되는데 모델 Y도 비슷하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차량들이 겨울에 이 안개등 위치가 막 눈에 쌓여가지고 안 보였다, 이런 거였으면 이슈가 될 수 있었겠지만 모델 3 모델 Y는 여기에 눈이 잘 쌓이지 않는 위치입니다. 쌓이면 이쪽이 좀 많이 쌓이지, 그나마 여기는 좀 움푹 들어가는 느낌의 위치라서 눈이 쌓일 위치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쪽에 에어 커튼 이렇게 좀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기존의 차주분들이 약간 좀 그런 것들 불편한 부분이지, 전면 범퍼 카메라가 생겼다, 이거 확정입니다. 이거 빼도 박도 못하죠. 그리고 범퍼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차량들에게 레트로핏이 된다라는 막 그런 얘기들이 지금 돌고 있어요. 근데 이게 확정은 아니거든요. 그 소스를 좀 찾아보니까 그린더 온리님이죠. 테슬라 해커 분이신데 이 새로운 FSD 하드웨어가 유출이 됐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FSD 하드웨어에 기존에는 없었던 이제 범퍼 카메라를 장착할 수 있는 그런 슬롯이 나왔다. 참고로 이건 모델 Y용입니다. 근데 범퍼 카메라가 나왔어? 그러면 이거 그냥 하드웨어 4.0이니까 주니퍼용 아니냐, 이렇게 다들 생각했는데, 근데 여기에 장착이 되어 있어야 되는 그 리어 시트 쪽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포트는 없다. 결과적으로 그 후방에 디스플레이가 없다는 것은 기존의 차를 위한 하드웨어다. 근데 범퍼캠을 꽂을 수 있는 슬롯이 생겼다? 이거 레트로핏을 위한 그런 테슬라의 준비 작업이 아니냐,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면은 이거 혹시 하드웨어 3.0을 위한 레트로핏을 위해서 만들어진 하드웨어가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많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 기사에서는 하드웨어 3.0용은 아니다. 왜냐면 하드웨어 3.0이랑 4.0은 이 전장 시스템이 아예 다르다. 이거 보니까는 빼박 4.0을 위한 것이다. 그냥 4.0인데 구형 모델 Y를 위한 이 하드웨어로 보인다라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4.0 차들을 위한 레트로핏 키트가 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언스퍼바이즈드 FSD가 정말 뿌려진다. 근데 여기에 하드웨어 4.0 뿐만 아니라 프론트 범퍼 카메라가 달린 하드웨어 4.0이 필요하다, 그런 상황이라 하면은 이걸로 레트로핏을 해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용도가 아닐까라고 지금 추측만 하고 있고, 정식으로 이게 하드웨어가 어디 다른 차에 탑재돼가지고 이렇게 나온 게 아직은 밝혀진 게 없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구형 차량을 위해서 뭔가 준비된 부품이라는 거는 누가 봐도 좀 알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누가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뜬금없이 이걸 왜 집어넣어? 아무튼 간에 구형 차주 분들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라. 레트로핏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볼만한 게 새롭게 나온 신상 휠 디자인인데 20인치 휠 디자인이죠. 하이랜드 19인치 옵션일과 디자인이 동일합니다. 디자인 보면 어떠십니까?
모델 3 하이랜드 옵션의 19인치짜리죠. 그것과 디자인이 굉장히 유사하죠.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저는 이제 모델 3 하이랜드를 너무 많이 봐왔고 테슬라를 다루다 보니까 이런 디자인이면 그냥 세단에 들어가는 옵션일 그런 이미지가 박혀있나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SUV에는 그렇게만 어울리지 않는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그리고 모델 Y IWD 롱레인지급에는 저는 기본형 휠을 넣는 게 전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휠 디자인이 밋밋해서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시면은 휠 디자인은 바꿀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알리가 있어요. 알리에 중국 따거 형님들이 기가 막힌 디자인의 휠 커버를 많이 만듭니다. 계속 나올 거예요. 심지어 제 차 2020 모델 3에 맞는 휠 커버도 아직도 신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중국의 따거 형님을 믿고 디자인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취향껏. 거기다가 전비도 더 잘 나오는 편이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모델 Y 같은 경우 사게 되면 19인치를 그냥 넣을 것 같다. 20인치 휠이 좀 기깔나게 멋있다. 예를 들면 저는 구형 모델 Y의 20인치 옵션이 되게 좀 괜찮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좀 세단 느낌이 나가지고 막 그렇게 뭔가 좀 안 어울리는 느낌이 듭니다. 네, 이건 뭐 개인차니까 뭐 적당히 흘러 들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라이트 같은 경우는 진짜 전 역시 실물이 이쁩니다. 요새 이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모델 Y 실물 영상이 계속 나오는 거 보면서 마음이 바뀌신 분들이 많아요. 저는 솔직히 처음 나왔을 때부터 이거 디자인 괜찮다 말씀드렸죠. 근데 역시 디자인은 구형이 낫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이런 거 보고 이제 훅 간 분들이 많다. 이게 디자인이 그냥 라이트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반사식입니다. 여기서 뒤로 이렇게 뽑아주는 게 아니라 이 안쪽으로 쏴주면서 여기서 반사돼가지고 보이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되면 디자인이 어떻게 이거 많은 브랜드에서 따라할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유튜버는 이렇게 직사광선이 오고 있음에 불구하고 시인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은은하게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반사를 추가함으로써 은은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 이거 진짜 훌륭한 디자인, 많은 브랜드가 따라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안 나오는데 저녁에는 이렇게 반사됨으로써 이쪽이 은은하게 빨갛게 비칩니다. 약간 그라디에이션처럼 이 바닥에도 이렇게 보여주게 돼가지고 이 바닥 부분이 좀 빨갛게 보이는 거. 네, 여기는 좀 밝아서 그렇지만 저녁에는 그렇게 보이게 세팅을 해놨더라고요. 이런 거 이거 많이 따라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멋있고, 그리고 여기 라이트가 살짝 좀 들어가는 부분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앞에 트렁크 부분 설명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뒤쪽에도 각지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원가 절감 측면에서 좀 도움이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가공하는데 곡선을 가공하는 것보다 이렇게 직각에 가까운 것을 가공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쪽에 파팅 라인이 갖춰져 있어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왜냐면은 여기 파팅 라인이 있다라는 것은 트렁크 같은 경우 이쪽으로 열리고 이렇게 열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위아래로 이렇게 열린 방식이면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치는데, 얘 트렁크 열릴 때는 이렇게 한 파츠로 동일한 파츠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게 파팅 라인이 필요할까 싶기는 한데, 그래서 추정이 모델 Y2에 나올 퍼포먼스 버전은 여기에 스포일러가 장착이 되는데 이 가변식 스포일러가 혹시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가변식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능성 자체가 없진 않지만 좀 낮은 게, 기존의 모델 X가 처음 나왔을 때는 가변식 스포일러를 달아놨다가 나중에는 아예 없앴습니다. 가변식처럼 보이는데 그냥 고정식입니다. 모델 X도 그렇게 적용이 되는데 하물며 그 모델 Y에 그런 거를 적용한다? 지금으로서는 사실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라이트 부분이 제가 굉장히 선명하게 이쁩니다. 노란색이 그냥 노란색이 아니라 굉장히 진한 옐로우 색상, 검은색 베이스에 이 노란색이 진한 것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건 실물 깡패 헤드라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깜빡이 색깔도 이쁘죠. 여기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후진등 같은 경우 이렇게 조그맣게 들어옵니다. 이게 좀 크게 보이지 않는다는 게 약간은 좀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색감이 되게 좀 이쁘지 않습니까? 보통 차에서는 보이지 않는 그런 스타일의 색상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저는 호 디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 헤드라이트, 이거는
그냥 이쁘지 않나? 그리고 여긴 플렁크 부분인데 이거 미국 사람들은 여기다가 얼음 같은 거 많이 채워서 물 집어넣고 여기다 맥주 같은 거 넣고 그렇게 좀 즐기는 게 많다라고 해요. 아이스박스 같이. 기존의 플렁크도 쓸 수는 있지만 문제가 뭐냐, 이거를 빼낼 구멍이 없다 보니까 이거를 다 쓰고 나서는 퍼내야 됩니다.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이 돌려서 빼면은 이쪽으로 물이 흐르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후방에 원래 뭐 지하실 같은 거 보실 수 있는데 특이한 거, 약간 여기 각이 진 거 보이세요? 야, 깊숙이 넣을 수 있네. 이 각이 진 거는 어떤 때 쓰냐고 하면은, 여기는 지금 없는데 모델 Y 보면은 이 트렁크 부분과 이 좌석 부분을 막을 수 있는 그 가리개 같은 게 들어갑니다. 그 가리개를 접어서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 가리개가 옆으로 넓적하니까 여기에 원래 못 넣는데 이렇게 파놔가지고 넣을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와, 이런 디테일한 부분 보실 수가 있고, 네, 그리고 기존의 모델 Y에 없었던 거죠. 전동식 리클라이너가 적용이 됐다. 이 버튼 누르면은 알아서 이렇게 접히게 된다. 근데 만약에 여기 접히게 되면서 앞좌석 때문에 걸려서 접힌데 지장이 있다. 그러면 앞좌석이 살짝 접혀집니다. 그리고 다시 원위치로 와요.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적용이 됐다라는 거. 살짝 움직이는 거 보셨죠? 이런 게 또 적용이 된다. 네, 물론 이 사이 간격이 충분히 넓으면은 이게 필요 없으신데, 모델 Y가 물론 크긴 하지만 엄청 큰 차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디테일한 부분 칭찬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모델 Y는 모델 3와 다르게 패밀리 SUV를 지향하는 차다 보니까 이 뒷좌석이 넓어야 되고, 그리고 뒷좌석 시트에 앉았을 때 지장이 없어야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분이 그래도 미국 분이고 키가 175 정도? 추정? 그 정도 되는데 이렇게 리클라이닝을 해서 앉더라도 그렇게 머리에 닿는 것처럼 확 닿는 것처럼 보이지 않죠. 기존의 모델 Y는 약간 좀 문제가 됐던 게, 이거를 뒤로 리클라이닝을 최대로 한 상태에서 성인 남성이 앉으면은 여기 머리가 닿는다. 이게 사실 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뒤로 리클라이닝을 하는 게 이게 맞는 건가 아닌 건가 헷갈릴 정도로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됐고요. 그리고 여기 특이한 거, 여기 색상이 약간 좀 다르죠. 여기는 쨍쨍한데 여기는 약간 시커매. 뭔가 간극이 보이세요, 이거? 네, 계속 있는 거죠. 뭘까? 이번에 모델 Y 신형에서 제가 적용된 여러 가지 것들 중 하나가 바로 이제 은코팅이라고 말씀드렸죠. 글라스 루프가 은코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주장하기를 7배 정도의 단열 성능 개선이 있었다. 네, 물론 사람이 7배를 체감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마치 이제 아이폰 신형 나오면은 이게 뭐 몇 배가 증가했다 뭐 이런 식으로 광고하듯이 테슬라도 좀 비슷하게 그렇게 광고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각설하고, 일단은 적용된 은코팅이 여기까지는 적용되고 여기는 적용이 안 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코팅 같은 경우는 아마도 글라스 루프 안에 들어가는 이 틴팅제 비슷하게 그렇게 적용이 됐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왜 여기는 이렇게 좀 비어졌나? 아마도 이 전파 간섭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반사식에 코팅이 들어갔겠죠. 심지어 이제 금속 성분이지 않습니까? 은 같은 경우에는 은 코팅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서 이제 전파 방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얘가 차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일부분을 띄어놔서 여기로 전파 간섭을 좀 없게끔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 이것도 비슷하게 뭐 쓰고 있으나, 글라스 루프는 아니더라도 이것도 현대기아 얘긴데, 금속 코팅 발효율은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서는 금속 코팅을 입히지 않는 방식. 네, 바로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리어 시트 같은 경우에는 모델 Y 기존의 차량들한테 약간의 불만으로 좀 왔었던 게 이 시트의 길이가 짧다라는 거. 이 길이가 짧아서 뭔가 넓어 보이지만 앉으면 이렇게 허벅지가 뜨는 그런 경향을 좀 보였다는 게 약간은 좀 불만 사항이었는데, 이것도 상당히 길어진 겁니다. 테슬라가 표현하기로는 약 17mm 정도가 증가를 했다라는 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17mm면 1.7cm지 않습니까? 이 후방 시트 길이가 1.10cm가 커져봐야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참고로 이제 1.7cm 증가했다는 것은 중국에서 발표한 거예요. 중국 자료, 중국의 영업사원을 대상으로 공개를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중국 스펙에서 1.7cm가 증가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중국에서의 이 스펙과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스펙이 약간 차이가 있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있어요. 같은 기가상하의 제품이긴 하더라도 이 내수용 그리고 수출용이 약간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참고로 기존의 중국 스펙을 말씀드리면은 연장된 시트가 적용이 돼 있죠. 보시면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모델 Y 시트고, 보시면 중국은
기존보다 3cm가 이렇게 길게 적용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허벅지가 같은 사람이 앉았을 때도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이게 3cm가 별거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자동차 스펙에 뭐 1cm, 2cm 이런 것들은 뭔가 작지만 큰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원래 기존에 한국에 들어오던 모델 Y에 비해서 3cm가 길었어요. 여기서 근데 1.7cm가 증가했다? 그러면 한국에 만약 이런 것들이 같이 적용이 되면은 한국에 들어올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보다 4.7cm가 증가한 시트를 받게 되실 거다. 아마 이거는 내수용 이런 차별 없이 그냥 그대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한국에 들어온 모델 Y랑 비교해서는 굉장히 좀 길어진 그런 시트를 보시게 될 거다. 이로 인해서 이 허벅지가 뜨는 거에 대해서 불편함이 많이 좀 줄어들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 사람들은 1.7cm라고 생각했지만 우리나라는 4.7cm로 보시는 게 맞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개선된 것 중 하나가 집 나간 회생제동 조절이 들어왔습니다. 와, 이게 들어오나? 다시 들어오나? 네, 보시면은 디악셀레이션 해가지고 스탠다드 모드, 리듀스드 모드 이렇게 있죠. 제 거랑은 약간 좀 다릅니다. 악셀레이션 아래에 바로 디셀레이션이 있습니다. 감속 모드죠. 한국으로 따지면 이게 회생제동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야 되는데 회생제동이라 표현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스탠다드 모드, 표준, 그리고 낮음 이렇게 있는데 엑셀을 뗐을 때 얼마나 빠르게 감속되는지를 이렇게 조절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팅은 브레이크 페달의 반응이라든지 이 주행거리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게 기존의 차와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차는 이런 것들이 표시가 안 돼 있거든요. 아예 우리나라는 아마도 이 리듀스드로 해가지고 주행거리 인증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주행 가는 거리 차이가 없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영향이 없을까? 뭐 테슬라가 이렇게 썼으니까 믿어야겠죠. 근데 리듀스드를 가지고 주행 가는 거리 인증을 받으면 이 스탠다드에 대해서는 어차피 뭐 같이 퉁쳐가지고 받을 수 있는 부분이죠. 리듀스드가 왜냐면 좀 더 보수적인 주행 가는 거리 측정 방법에 포함된 옵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집 나간 회생제동 옵션이 추가됐다. 이것도 다시 복귀를 한 게 좀 약간 의아하긴 합니다. 하이랜드 때는 지금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리프레시 되면서 적용이 되지 않았었던 건데 다시 들어왔다. 개인적으로는 이 테슬라가 이 똑같은 표준 모드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이 이질적인 차이, 회생제동의 이질적인 변화 같은 것들을 좀 적게 하기 위해서 저는 계속 표준 모드를 중시한다. 그러면서 주행 가는 거리도 인증 잘 받기 위해서 이 표준을 중시한다고 생각했는데 테슬라가 다시 복귀를 했다? 다른 사용자들의 이 피드백을 받은 결과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뭐 방향 지시 본 같은 거는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새로 만들게 되셨습니까? 뭐 우리나라는 뭐 그렇다 치지만 유럽 같은 데서는 회전교차로 이런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게 좀 불편하다고 많이 의견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테슬라가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다시 원상복귀한 그런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이거 저는 표준 모드를 항상 쓴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에 따라서 뭐 낮음을 또 선호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죠. 그런 분들에게는 좀 좋은 옵션이 다시 부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이제 뭐 서스펜션이랑 MVH 관련해서 다루고 있는데 모델 3 하이랜드 이거 내장 트림 뜯은 그런 유튜브 많이 보셨죠? 그거 보면은 엄청난 소모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제 차와 다르게. 제 차는 없어가지고 직접 뜯어가지고 낀고 했었는데 와 모델 3는 이제 이건 진짜 고급형 차답다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많이 박아놓았던데 모델 Y도 똑같이 적용이 되면서 MVH의 개선이 많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여지고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런 차를 타면서 어떻게 승차감이 좋아졌다 이렇게 밝힌 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유튜버는 모델 3 하이랜드에 적용됐던 프리퀀시 리스폰스 댐핑이 여기에도 적용이 됐어서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파수 감음형 댐퍼죠. 잔진동 같은 경우에는 주파수 막 이렇게 빠르게 뛰는데 그런 것들은 주파수 좀 긴 걸로 이렇게 바꿔주고 주파수가 엄청 큰 거는 그것보다 짧은 걸로 바꿔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노면 위에서 발생되는 이 진동 같은 거를 최대한 좀 줄여주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댐퍼 전자식을 안 쓰고도 이렇게 적용이 가능한 건데 이게 모델 3 하이랜드에 들어간 것처럼 모델 Y도 적용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카와우 영상에서는 또 이런 말도 해요. 기존의 모델 Y보다 뭐 단단하다 이런 얘기까지를 하는데 카와우가 정말 허접한 그런 유튜버도 아니고 이런 얘기를 왜 했나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요.
그냥 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된다. 근데 제 생각에는 여기서 좀 더 기존의 모델 Y보다 단단한 세팅을 했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지는 절대 않았을 거 같고, 좀 더 컴포트하게 바뀌었을 거고, 테슬라도 이거 좀 더 컴포트하게 바꿨다라고 중국에 있는 영업사원들한테 이렇게 설명자를 뿌렸는데, 단단하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좀 의아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행 관련된 리뷰가 나오면은 다시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카와우가 거짓말을 할 것 같지는 않고 약간 좀 의아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컴포트한 성향으로 많이 바뀌었을 거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보니까는 이건 페이스리프트가 아니라 뭐 풀체인지 뭐 이렇게 생각도 들긴 하는데, 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테슬라는 다른 차에서 뭐 페이스리프트니 풀체인지니 이렇게 하지만 다른 자동차가 하고 있는 거를 따라가지 않는다. 테슬라는 야, 그냥 우리가 하는 게 답이야, 우리식이야, 우리식 방법이야, 우리식 방법이 최고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브랜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구분하기 뭐하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바뀌었다, 체감상 풀체인지 느낌이 될 정도로 많이 바뀌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업데이트된 차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뭐 400V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라든지 저전압 시스템이 48V가 적용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 사이버트럭에 들어갔던 V2L이 적용되지 않았다라는 거, 배터리 같은 경우도 LFP 배터리 같은 경우 2.5kWh가 증가를 했지만 이 롱레인지 이상 NCM 배터리가 들어가는 이 차종에서는 배터리 성능이 그렇게 개선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뀌는 순간 이건 진짜 풀체인지라고 불러도 될 정도의 변화인데, 이거는 좀 테슬라가 쟁여놨다가 나중에 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마 사이버트럭을 쓰면서 4680 배터리가 탑재된 800V 시스템을 쓰면서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파악한 다음에 아마도 이게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은 그때 모델 Y에 내려서 적용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때까지는 기존에 검증된 400V 시스템을 그대로 쓰고 있을 것 같고, 게다가 지금 그렇게 쓰더라도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테슬라는 800V 시스템이 아니라 400V라서 나는 안 살래, 이렇게 하는 수요, V2L이 없으니까 난 테슬라 안 살래, 이런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테슬라 입장에서는 기존의 뭐 전장 시스템 이런 것들을 좀 바꿀 만한 그런 요인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마 테슬라 CEO라도 일론 머스크라도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좀 약간 좀 개선된 부분도 많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는 그런 업데이트인 것 같아요. 오늘은 신형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살펴봤는데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이상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정인남이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설 연휴 잘 보내시고요. 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